네, 글로벌 미트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이 특징 상황과 외신 헤드라인 그리고 심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빅테크주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역주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간밤 종목별로는 상황 어땠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미트 출발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국채금리 상승세에 국채금리 하락세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M7 종목들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68% 소폭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애플의 경우 0.87% 하락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의 약 1%가량을 매각을 하고요. 대신에 쉐브론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고 또 중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애플을 매도한 점으로 꼽혔는데요. 아직은 소량만 매각을 했지만 앞으로 꾸준한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1.6% 하락했습니다. 전날 꾸준한 오름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멈출 줄 모르는 랠리에 일각에서는 거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의 시스코 주가 추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HSBC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유사점이 거의 없고 기업들의 수준도 다르다면서 오히려 시장이 확장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2.2%가량 빠졌는데요. 월가 억만장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알파벳 지분 전량을 전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저조한 움직임을 보여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등 AI 쪽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쳐서 확실히 AI 쪽이 대세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알파벳 옆에 메타는요, 2.3%가량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비전 프로와 자사의 헤드셋, 퀘스트 3를 비교하면서 메타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애플과 메타 둘 간의 팽팽한 경쟁 구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0.6%가량 하락을 했고요. 화면을 좀 더 크게 넓혀서 보면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5.78%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4%가량이나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나와준 거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AI 모멘텀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올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빅테크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기술 섹터가 부진했고요. 다른 섹터들은 모두 초록불 켜면서 상승불을 켰습니다. 우버는 웨드부시에서 주가 급등이 정당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자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금융 섹터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웰스파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 명령이 종료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했고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2%가량 상승했습니다. 지역 은행주들도 최근 뉴욕 커뮤니티 은행 사태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면서 상승불을 켰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 후 하락했던 에어비앤비는요. 간밤에는 급등세 나타냈고요. 그리고 산업 섹터 내에서 나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어인데요. 디어는 가이던스 하향으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2%가량 크게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ETF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SPY, QQQ 등 지수들 추종하는 ETF들은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모두 상승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또 나스닥 레버리지인 TQQQ 0.44%가량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화면 크게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도 확인해 보면요, 반도체 레버리지인 SOXL 아주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른 반도체주들은 올라도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하락세 소폭 상승에
상승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추종하는 ETF들이죠. XLE 그리고 XOP는 2%, 3%가량 상승세 나타냈고요. 지역 은행주들 추종하는 ETF KRE도 3.4%가량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간밤의 마감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에서는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 1월 소매 판매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고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7,300억 달러 가량으로 나왔고요.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함께 보시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월가의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간밤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 속 실질적인 소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지표 중 하나로 상무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8% 줄어든 7,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로 1월 수치는 시장 예상치였던 0.3% 감소보다도 훨씬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전월치인 0.4% 상승보다도 부진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월 매출은 연말인 12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는 조금 뜨겁게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도 했던 고용지표였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2천 건 가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8천 명 가량 줄어든 수치인데 우리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챙겨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약간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신규 실업수당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켓워치의 기사입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기 여건 지수는 2월에 41포인트 반등했지만 손익분기점인 마이너스 2.4를 밑돌았다고 지역 연준은행이 목요일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 2달 동안 53포인트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별도 수치에 따르면 제조업 지수는 전월에 마이너스 10.6에서 2월 5.2로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마이너스 9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애틀랜타 연은이 추정하는 올해 1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됐습니다. 2.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료도 함께 보시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위쪽이고요. 아래쪽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입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필라델피아 우리가 반도체 지수도 이야기를 하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을 또 한 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0을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나면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인데 전월 수치만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마이너스 10.6포인트 로 나타나면서 위축 국면에 있다는 걸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의 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이 투자 구루들의 포트폴리오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잠시 후에 오늘의 신볼에서 해리 맹커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 포트폴리오 특히 반도체의 풋옵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 14일 공개된 공시자료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지난 4분기 중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반도체 종목 등에 대한 풋옵션을 모두 정리하고 기존 13개이던 투자 종목을 25개까지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분기 중 아마존과 알파벳 주식을 각각 400만 달러 이상씩 보유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가 랠리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속하는 아마존과 알파벳은 올해 들어 각각 11%, 3%가량의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기간 마이클 버리는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지분도 늘려 각각 포트폴리오 비중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가 우리가 투자 구루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반도체 풋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죠.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 박스 안에 머물러 있는 구간들이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 이 기간이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풋옵션을 베팅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손실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 최근에 중국주를 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중국주 ETF를 담는 큰 손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노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상당히 바가 높게 위치해 있는 부분 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주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오미주 기사인데요. 엔비디아가 비중을 담아냈다라고 해서 폭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4분기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크게 4곳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엔비디아가 인수를 추진했다 독점 우려로 좌절됐던 영국의 반도체 디자인 회사 ARM으로 인수인은 실패했으나 1억 4,700만 달러 가치 지분 보유로 전략적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성인식과 기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음성 AI 플랫폼 사운드하운드 AI, 엑스레이 등 의료 영상 개발 회사인 나노엑스 이미징과 AI 활용 신약 개발 회사인 리커전 파마수티컬, 자율주행 트럭 개발 회사인 투심플 홀딩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전주인 투심플 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발적 상장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담아냈던 종목들의 간밤 주가 추이는 어땠을까요? 위쪽이 나노엑스 이미징입니다.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간밤의 상승률 보시죠. 일단 견고하게 상승폭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작부터 굉장히 갭을 높이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51%가량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간밤 문을 닫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리커전 파마스티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머징 AI보다는 조금 적은 14.31%가량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간밤 문을 닫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소식입니다. 유가 IEA에서 원유 수요 전망 둔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때는 좀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나타난 뒤로 다시 상승 흐름을 그리면서 78달러 선까지 육박을 해내고 있습니다. IEA에서 발표한 지표 함께 살펴보시면요. 일단 WTI 원유 선물 75에서 76달러 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조금 높게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의 신보는 해리 뱅커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3대 지수의 막판 반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심볼입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오늘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잠시 후 알아볼 애플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029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는 조금 내려갈만 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애플의 주가가 약세였습니다. 장중에 1%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투자의 달인으로 여겨지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3년 만인데요. 지금 지분 매각의 상황을 보면 애플의 지분은 1%가량 매각을 하고 정유주로 알려져 있는 쉐브론과 옥시덴탈은 오히려
비중을 늘렸습니다. 탄탄한 70%가 넘는 주주 환원 정책과 안정적인 미국 내의 석유 소비량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해쇼웨이가 계속 지분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밀에 붙이는 매수 종목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아마도 은행주를 좀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애플의 주가 하락으로 계속 좀 지분 매각이 더 이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매출 감소와 성장 우려 등의 도전 직면을 한 애플의 주가 상황들 예의주시하십시오. 잠시 후에 이항용 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신볼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역전되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인데요. 작년 말 한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밀렸습니다. 일본의 GDP가 1.9%의 상승, 한국의 GDP가 1.4%의 파란불입니다. 아마도 98년 이후에 지금 처음 25년 만에 반전이 나타난 일본과 국내의 경제 성장률. IMF에서는 올해는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황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신볼이었습니다.